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이 책 중에 말과 침묵이라는 서 있는 곰의 연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 있는 곰은 어,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미 이제 백인들에게 땅을 다 빼앗기고 자기의 부족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인디언 보호구역에 이제 쫓겨난 상태였고요. 그 보호구역 안에서지만 어릴 때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다가 12살 무렵부터 학교라는 것이 생깁니다. 백인의 학교. 그리고 그 학교, 기숙학교처럼 가서 그 안에서는 인디언 말도 쓰지 못하고 이제 서양의 문명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 있는 곰은 이 백인의 그 학교를 해서 이제 백인의 문화를 배우고 또 나중에 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영화계의 그 연기자로 또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다시 인디언 삶과 인디언 문화의 그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인디언의 그 정신을 이렇게 펼치는데 알리는데 노력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책을 많이 쓰기도 했고요. 뭐 그림도 그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과 침묵이라는 이 연설문은 우리가 사실 지금 그 현실에서 우리의 지금 모습에서 배울 게 참 많은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이 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나 모범이 될 만한 그리고 그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은 좀 많은데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인디언들이 어떻게 나라를 빼앗겼나, 땅을 빼앗겼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이 라코타, 수족의 라코타족이거든요. 라코타족은 이 자연, 특히 뭐 다른 인디언들도 다 그랬지만, 자연주의, 또 그 다음에 이런 뭐 건강에 대한 거,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고요. 라코타라는 약 이름도 있거든요. 주로 관절약 쪽에 약이 많은데 그 정도로 이 백인 사회에서도 라코타족의 그 자연관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기도 했던 그런 부족입니다. 여기 이제 이 전체적으로 라코타족의 문화를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그 다음에 그다음 라코타의 정신이라든지 건강법, 자연에 대한 시각들, 그다음에 재산 축적에 대한 그런 개념들, 그리고 동물 인권 사상, 뭐 그다음에 뭐 침묵에 관한 사상, 그리고 흙과 하나 된 사상, 자연과 하나 된 사상, 태양과 하나 된 우리 건강이 특히 이 부분 보면 교육과 건강 그리고 자연에 대한 좋은 사상들을 배울 수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자연주의자, 동물 보호, 인권 보호 하는 그런 개념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게 많은데요.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라코타족에서는 6년간 무제한으로 주의를 쏟아야 하며 그 6년 동안에는 다른 아이를 임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라코타족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부족의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부모는 처벌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이의 교육이 사회를 지탱하는 데 얼마나 크게 작동하나. 그리고 라코타족 사회에서는 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바로 학교가 됩니다. 어렸을 때 6살 때까지는 엄마가, 그리고 커서 자라면서는 남자면은 아빠가, 여자라면 엄마가, 그리고 말로써 교육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써 아이는 관찰하게 되죠.
관찰을 하고 행동으로서 따라하게 됩니다. 요즘 많이 이렇게 지금의 사람들도 이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면서 어렸을 때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데요. 이미 이 인디언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또 무시하고 살잖아요. 돈을 벌고 또 하는 일이 바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회에 맡기고 학교나 교사나 그리고 어떤 단체나 이런 데 맡기고 때로는 뭐 부모님한테 이제 나이 드신 분에게 맡기기도 하고 돈을 버는데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어리석은 짓인가라는 것을 이 라코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한 가정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부족 전체의 공동으로 속해 있다. 따라서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 환영을 받았다. 왜냐하면 부족 전체가 한 식구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 부모의 잘못된 점을 그대로 배우는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다 같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키우게 된다면은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인 그리고 많은 이게 통합적인 인간상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디언들은 성이 없거든요. 이름이 전부 다 보면 뭐 서 있는 곰, 서 있는 소, 뭐 언덕을 구른 바위, 뭐 이런 이름들이잖아요. 성이 없습니다. 라스트 네임이 없는 이유가 굳이 이 종족, 우리 가족, 우리 부족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만약에 부모를 잃은 아이가 사고로 있다면 그건 또 누구나 같이 공동으로 다 우리의 형제고 자식이고 우린 다 똑같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비록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또는 자연계에 있는 요소들, 바람, 햇볕, 뭐 바위까지 심지어 다 한 형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야말로 그런 모든 것이 다 형제인데 인간은 어떨까요? 너의 아들, 나의 아들이 따로 없었다라는 그런 다 같이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주로 행동을 통해 전해졌다. 우리는 관찰하고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배워나갔다. 세상에는 텅 빈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하늘조차도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디에나 생명이 있었으며 모든 사물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심지어 딱딱한 돌멩이조차 그러했다. 삶은 흥미로움으로 가득했다. 동료 인간이 없는 곳에서도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은 생명과 지혜로 넘쳐나는 곳이었다. 라코타족 인디언에게는 완전한 홀로 있음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교육은 결코 일정 기간에만 국한되고 몇 학기만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격에 관한 훈련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 생을 마칠 때까지 이어졌다. 아이들을 매로 다스리는 것은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나 하는 짓으로 여겼다. 아버지는 결코 넌 이걸 해야만 한다거나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 자신이 직접 어떤 일을 하면서 종종 내게 아들아 너도 어른이 되면 이 일을 하게 될 거야 하고 말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나는 매우 주의 깊게 가까이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라코타족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이 고기, 열매, 채소와 같은 음식뿐 아니라 바람, 비, 햇빛을 통해서도 영양분을 얻는다고 믿었다. 음식, 순결한 대기, 물, 햇빛 등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약이었다. 신선한 아침 공기는 감각을 깨우는 유일한 자극제였다. 그 어떤 약초,
물, 풍성한 음식도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다. 아침 공기는 식욕을 돋우고 몸속의 피를 건강하게 순환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다. 이 라코타족의 그 생활 방식과 건강에 대한 개념을 보면 요즘 현재의 그 불치병이 걸리거나 또는 대체의학으로 이렇게 몸의 면역력을 올리는 그 방법들이 여기 거의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아까 말했던 공기를 풍욕이라고 하죠. 풍욕을 쐬는 것이나 자연에 나가 있거나 그 땅을 요즘 얼싱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얼싱하는 그 땅의 기운을 받는 건강요법이라든지 맨발로 땅을 걷는 맨발 걷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마사지 뭐 몸을 마사지 자극을 주는 거라든지 또 뒤에 나오지만 이제 약초 쓰는 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디언들과 코카서스인, 즉 백색 인종들의 자연을 대하는 시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한쪽을 자연 보호주의자로 만들고 다른 한쪽을 자연 파괴주의자로 만들었다. 생명을 받아 태어난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인디언들은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다. 그 어머니는 다름 아닌 돼지다. 따라서 인디언들은 모든 생명체들의 친척이었으며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나눠 가졌다. 대지에 있는 모든 존재가 사랑받고 존경받았다. 반면에 백색 인종들의 철학에 따르면 땅에서 난 것들은 미개한 것들이다. 그래서 하찮고 무시해도 좋은 것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장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고 나머지 생명체들은 자연계의 서열 속에서 자신들보다 열등한 위치에다 갖다 놓았다. 이러한 태도가 세상 만물에 대한 그들의 행동을 결정짓는다. 살아갈 권리와 가치가 있는 것은 그들 자신뿐이고 나머지는 무자비하게 죽여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때문에 장난으로 이제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숲을 파헤치고 여러 동물들이 멸종되고 결국은 그 자연재해가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야 사람들이 조금씩 이 인디언들의 이 자연주의 사상을 이렇게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로든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기심과 자기 절제의 부족함으로 여겨질 뿐이었다. 과하지 않게 탐욕하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지 않으려 했던 인디언의 문화는 늘 필요한 것만큼만 쓰고 또 남는 것이 있다거나 남는 것이 없어도 같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연은 풍족한 그 결실을 줬거든요. 동물들이나 또는 열매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요. 충분히 먹을 것이 넘쳐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걸 탐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니까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나 동물을 노예로 만드는 것을 라코타족으로서는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 신앙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디언 부족에게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하지만 백인 부족에게는 이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갈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온갖 죄와 추악함으로 가득 찬 곳이다. 다른 세상에 가면 그들은 날개를 달고서 반은 인간처럼 반은 새처럼 살게 된다고 믿는다. 백인 부족은 신에게 이 세상을 바꿔달라고 끝없이 요구하지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신이 만들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요구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부족 중에 악한 사람을 벌하라고 신에게 끊임없이 애원한다. 또한 지상으로 신의 빛을 보내달라고 조른다. 우리 라코타 쪽은 이 지상이 늘
와칸탄카는 이 그 대지의 정령입니다. 대자연을 말하는 거고요. 인디언들의 신입니다. 와칸탄카의 빛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았다. 새벽의 빛, 낮의 빛, 밤의 빛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눈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빛을 신비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 라코타족의 어른들은 지혜로웠다. 그들은 자연에서 멀어진 인간의 마음은 금방 딱딱해지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잃으면 자연 속에 살아있는 것들 역시 인간을 존중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라코타족은 아이들을 늘 자연에 가까이 가도록 해서 딱딱하지 않는 부드러운 가슴을 갖도록 했다. 얼굴 흰 사람들이 잡초라고 부르는 단순한 풀들조차도 우리에게는 더없이 가치 있는 것들이었다. 얼굴 흰 사람들은 비싼 돈을 내고 쓴 알약을 사서 먹는다. 그들이 만일 우리 인디언처럼 단순한 삶에 만족한다면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이다. 그들은 자연을 업신여기고 그 결과 힘들게 번 돈을 약으로 탕진한다. 그래서 우리 인디언 치료사들은 언제나 가난하지만 백인 의사들은 아주 배가 부르다. 라코타족은 진정한 자연주의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늙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흙을 사랑했다. 그들은 땅 위에 앉거나 땅에 기대곤 했다. 어머니의 힘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느낌으로. 대지에 맨살이 닿는 것은 좋은 일이다. 늙은 라코타족 사람들은 목화신을 벗고 맨발로 신성한 땅 위를 걷는 것을 좋아했다. 네, 요즘 말하는 그 얼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법이고요.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얼싱이라고 이제 한글로는 그냥 어싱이라고 이제 글을 쓰던데 지구, 땅, earth에 ing 붙은 얼싱을 검색해 보시면 모르셨던 분들은 새로운 건강법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라코타족 인디언들과 함께라면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은 이 대지와 하늘의 틀 안에서 저마다 똑같은 중요성을 갖고 저마다의 살 장소를 차지할 수 있었다. 생의 의미에 대해 사색하고 경의를 느끼고 다른 생명들의 세계를 관찰하는 일은 어려서부터 시작되었다. 아이들에게 말할 때 라코타족의 어른들은 땅 위에 한 손을 얹고 이렇게 설명하곤 했다. 우리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자. 어머니로부터 우리 모두가 나왔으며 다른 모든 생명체들도 나왔다. 우리는 곧 떠날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앉아서 쉬고 있는 이 장소는 영원할 것이다. 나는 자연을 대하는 얼굴 흰 사람들의 자세가 인디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의 차이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다. 나는 종종 백인 소년들이 도시 골목에 모여 서로를 떠밀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걸 보곤 한다.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자연스러운 기능으로부터 멀어진 채 그런 식의 무의미한 짓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깨어있음도 예민함도 없이 주위 환경에 둔감한 채로 어리석은 놀이를 되풀이하고 있다. 자연이 주는 균형 감각이나 자극을 상실한 것이다. 그와 반대로 자연 속에서 자란 인디언 아이들은 주위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들의 감각은 서로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조차 없이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관찰은 분명히 그 보상을 가져다 주었다. 흥미와 놀라움과 경탄의 마음이 커지고 생명 현상이 단순히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수천 수만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놀라운 그 무엇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런 깨달음은 라코타족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 삶은 생동감 있게 맥박쳤으며 세상에는 우연하거나 진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인디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삶을 살았다. 첫 숨부터 마지막 숨까지. 네, 그리고 이제 침묵에 대한 또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나의 라코타족은 마음의 조화를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으며 침묵은 조화로운 마음의 표현이었다. 라코타족에게는 말보다 더 힘 있는 것이 침묵이었다. 그리고 이제 침묵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기저기 여러 부분에 녹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